새누리당의 종북 숙주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에는 국내에서 나쁜 일만 터졌다 하면 북한과 연계시키는 매우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 대사 테러 사건을 두고 야권의 인사들을 다 엮어보려는 종북 숙주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미 당국조차 이번 사건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마치 물을 만난 듯 야권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게는 종북이 무슨 마법의 단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고 나와서 죄다 그쪽으로 몰아세우면 도대체 대한민국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을 전부 종북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김기정 씨가 속해있던 미나별 홍사덕 의장은 대표적인 친박 인사입니다. 새누리당의 논리라면 그조차 종북이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냇가리는 종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험한지 정녕 모르는 것입니까? 이런 행동은 새누리당이 그렇게나 강조하는 외교에도 안보에도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을 편갈라 정적 이득을 얻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뻔한 속내 다 보이는 호들갑 그만 떨고 이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제발 품격 있는 여당다운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박성우 대법관 후보자 고문 사건 은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 여사 고문치사 사건 당시 자신은 말석 검사라 수사나 은폐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박상호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고문 경찰관들을 직접 조사했고 고문 가담 경찰이 더 있을 수 있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 의지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권의 하수위를 자처한 검찰의 축소 은폐 시도에 박 후보자도 버젓이 가담한 것입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자신이 말석 검사였다는 것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비겁합니다. 말석 검사도 검사입니다. 더욱이 말석 검사는 정의와 진실에 더 민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가 아무리 이를 강조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박 후보자를 주둔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속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박종철 여사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의 시대를 뛰어넘은 암묵적 공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인물에 대해 아무 의견 없이 청문회를 열자고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 박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검찰이 유족이 요구한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검찰 출신 후보자 지키기에 나선 검찰이 유족이 요구한 사건 수사 기록을 공개하면 모두가 밝혀질 일입니다. 당시 공판조서와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입니다. 청문회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검찰은 유족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당시 일체의 수사 기록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하며 새누리당도 이에 협조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관련한 해수부 답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 박원석 의원이 해양수산부 질의를 통해 얻은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1년이 된 4월에도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기술 검토가 3월 말에나 완료되고 결과는 4월 이후에 공표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선체 인양을 약속한 게 언제였습니까?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은 선체 인양 적극 검토라는 립서비스뿐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의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피 맺힌 영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검토 따위의 한가한 단어를 내뱉을 것이 아니라 즉각 인양에 착수해야 할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함이 빚어낸 인재입니다. 막지 못했다면 후속 조치에라도 성심을 다해야 할 텐데 여지껏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시기라면 국가에 대한
이런 식이라면 국가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국민들만 늘어갈 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기 바랍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하자는 제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3.8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빵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1910년부터 전 세계 여성 노동자들이 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위한 기념 행사와 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5년 한국의 여성은 경제 규모와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 비해 지위와 처지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성평등 수준은 142개국 중 117위인 것으로 조사됐고 남녀 임금 경제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성평등 수준은 142개국 중 117위인 것으로 조사됐고 남녀 임금 격차가 13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치 이슈에서 여성의 이슈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높으나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소는 높으나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요구는 없습니다. 심각한 한국 사회 성차별의 변화를 위한 제안 중 하나가 세계 여성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뜬금없는 제안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진지하게 논의되어 왔던 제안입니다. 2005년 3월 21일 여성단체들의 제안을 받아 당시 민주동당 국회의원 10명을 포함하여 여야 의원 25명이 소개한 입법 차원으로부터 시작된 제안입니다. 그러나 국회가 여성 이슈를 방기하고 진지한 토론을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나라는 이미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기념일은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헌법에는 이미 여성의 인권 보호와 성평등 정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다면 여성의 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많은 제안 중 중요한 제안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을 바랍니다.